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잇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논의를 계기로 정전체제를 흔들거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제76차 유엔 총회 사위원회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평화 유지를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 유엔사를 불법 설립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유엔 군사령부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4일 유엔 총회 6위원회에서는 유엔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1등 서기관이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 사령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은 최근 미한 간 종전선언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엔 군사령부 해체 주장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뒤 안보리 결의를 통해 설치됐다며 법적 존립 근거를 갖춘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유엔사 해체론을 부각하는 이유는 종전선언 논의와 연계시켜 국제사회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부당함 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북한과 미국이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전쟁 관계는 끝났다라고 종식을 선언하는 선언이고 협정은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원래 유엔사가 구성된 최초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논리를 확정하면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구성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유엔사 해체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미 협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행동이라며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 유엔사 해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좋고 만약에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 조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엔사의 문제 제기가 훨씬 용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종전선언 논의와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요. 북한은 유엔사가 한국전쟁 참가국을 중심으로 다국적화돼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많은 참전국들이 참관단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재활성화되면 한반도에서 다자 군사협력 체제가 가동이 되는 거고 유사시 이게 북한에 대한 대응도 되지만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다자 군사협력 체제가 한반도에서 가동된다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을 통해 미군 중심에서 다국적 평화 유지군 또는 별도의 독립 전투사령부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유엔사가 다국적화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를 통한 여러 나라로부터의 병력과 물자 보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종전선언 논의에 상당한 조율이 끝났다며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종전선언 진전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는 비공개 외교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 재래식 병력을 후퇴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협의 상황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문제에서 상당히 조율을 끝냈다고 말한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비공개적인 외교적 대화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용 장관은 11일 한국 국회에서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2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의 진전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이 비핵화 달성과 평화정착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데 미한 양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동맹인 한국과의 협의가 긴밀하고 집중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제시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12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는 하나의 구체적인 전술적 방안인 종전선언보다도 동맹관계와 북한 비핵화와 같은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재래식 병력의 감축 외에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꼽았습니다.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 need to know whether and how North Korea will respond to this declaration. It makes little sense to declare the end of war if Pyongyang continues to expand its nuclear program or fire missiles.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에 앞서 한국을 향한 북한의 실질적 군사 위협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국군과 달리 북한의 태세는 여전히 공격이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However, to conclude it, I would call for a removal of the artillery from the Quezon Heights, a withdrawal of the frontline armor and mechanized infantry at least 20 kilometers north of the DMZ, preferably about 40 kilometers north of the DMZ. You have to understand that North Korean forces are postured for offensive operations. South Korean forces are postured for the defense. And so there's very different military calculus her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의 적대적인 의도에만 초점을 맞출 뿐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지배를 목표로 한 전략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이 12일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강화와 북한 비핵화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전화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영내와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공동 비전 발전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미한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거듭 요청했고 블링컨 장관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식량 부족 등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응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종교 박해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타리크 아마드 외교부 부장관은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필요가 커지고 있을 수 있다는데 영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 내 영양실조와 기아 실태에 대한 평가와 북한 정부가 2025년까지 주민들에게 식량 섭취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지난 11일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어 2019년에는 북한 주민들의 40%가 식량 부족을 겪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등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조치로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 대부분의 국제요원들이 북한을 떠나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품 분배와 지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그러면서 구호요원들이 북한 내 인도주의 필요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하고
취약한 공동체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구호 요원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들의 97%가 북한 당국자들의 소행으로 지적한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의 최근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평가와 UN 인권이사회 제기 여부를 묻는 알톤 의원의 질의에는 별도의 서면 답변을 통해 영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특히 지난 3월 UN 인권이사회를 상기시키면서 영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강력하고 명료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면서 영국은 UN 인권이사회에서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권고들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작업들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Must not ignore. These include an increase in gender-based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s of the rights to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 expression, and arbitrary detention and execution of its citizens. DPRK fails to provide for its citizens basic economic needs and rejects UN resolutions calling upon it to meet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영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와 핵 문제는 적극 제기하는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북한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한국 내 민간단체를 해킹해 북한 관련 외교 국방 정보를 비롯한 군사 기술 정보를 탈취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제보안기업이 밝혔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보안기업 시스코 산하 사이버 보안팀 탈로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지난 6월 이후 한국 내 민간 연구단체를 해킹해 비핵화나 미중러 관계 등 외교, 군사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 했으며 특히 로켓 설계와 항공 연료, 유체 역학 등 미사일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공격이 한국의 보안기업 안랩이 과거 공개한 김숙희의 공격 수법과 유사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해킹에 활용한 악성 블로그 컨텐츠를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했지만 김숙희의 추가 해킹 활동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김숙희는 특히 한국의 정부와 민간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자라면서 최근 계속되는 표적 공격은 연구자료 유출과 대상 조직에 대한 파괴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경기도가 신청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관련 대북 방역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최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면제 승인 서한을 통해 북한 내 인도적 활동에 참여하고 특히 소독용 돼지 사육장 건설 지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에 지원되는 물품들은 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 축사 소독 장비와 돼지 사육장 건설을 위한 자재들로 총 75만 달러가량 되며 효율적 분배와 통관을 위해 모든 품목은 한 번에 통합된 방식으로 적절한 감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면제 승인 신청 서한은 지난 10월 26일 보내 지난 3일자로 승인됐으며 승인 기간은 내년 11월 3일까지 1년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